지금 밑에서부터 마용주 마용주가 이제 막내죠. 예. 그 하죠. 오석준까지 9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경미, 이흥구 두 명 정도. 두 명만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지금 밑에서부터 9명이 뭔가 결정을 내리버리면 예. 위에 남은 둘이 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반대 의견을 할까? 이재명이 그래서 쫄긴 쫀 게 네. 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재희 변호사라고 네. 거기도 또 저희 연수원 동기예요. 아, 네네네. 고법부장 작년까지 했었던 예, 예. 변호사인데 예. 이재희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할 때 배석을 했었거든요. 아, 작년에 나왔어요. 네네네. 작년에 나온 변호사인데 이재희 변호사를 지금 이 상고심에 추가 선임을 했거든요. 아, 그 눈치를 보는구나. 네, 쫄긴 쫄은 거예요. 쫄았네. 네, 아. 쫄긴 쫄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차 경선 결과가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약간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네. 3명은 이제 다들 예상했다시피. 3명은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여론조사가 계속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4등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된 거를 보고 역시 안철수 의원이 일단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단일화하면서 유승민 전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출마해서 완주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 당으로 21%도 얻었었죠. 홍준표 이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4% 얻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얻은 거예요. 24%, 21%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자기 점조적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직전 대선 했을 때가 3년밖에 안 지난 상태예요. 만약 5년도 지났으면 조금 와이될 수 있었는데 3년밖에 안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나경원 후보보다 좀 더 점조직 이런 면에서 전국의 점조직 이 면에서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건 전혀 가동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때 김문수 후보 네. 같이 며칠 따라다녔잖아요. 네. 같이.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이렇게 독자적인 표를 만들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출마도 늦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철수는 계속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표가 모여 있었는데 나경원 후보는 너무 늦게 나와서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에 초반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한 2, 3일인가 행보를 같이 했거든요. 햄버거 같이 먹. 햄버거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시그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2등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1등이니까 김문수 후보에 주시는 표를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내가 4등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신호를 이제 본인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인 표를 좀 가져가면서 네. 김문수 후보 표가 이제 나경원 한테 이제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드럼통 그 이제 짤이 돌면서 네. 반짝 히트를 하긴 했습니다. 네. 반짝 히트했지만 근데 그걸 주말에 살리질 못했어요. 그죠 주말에 계속해서 주말 이틀을 뭐 하고 보냈나 모를 정도로. 원래는 시리즈가 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시리즈가 터지진 않고 그거 하나만 터지고 좀 네. 그거 이후로 잠잠하시더라고요.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네. 야 이거 뭐 이렇게 좀 사그라드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안철수는 계속 뭔가 센 거를 네. 어찌됐거나 무슨 뭐 탈당시켜야 된다 뭐 제- 센 걸 그렇죠. 내놓으면서 그래도 기사화가 된 게 큰 게 예.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인데 4등과 5등의 차이가 막 깻잎 한 장 차이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센티지가 공개됐다 그러면은 떨어진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검해보자. 여론조사 업체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검수해보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었을 건데 막 그러게 시간이 좀 부족하죠 지금 대선 경선. 그리고 되니까. 조사 방법 자체가 800명씩 5개 회사한테 했고 그 800명이라는 게 ERS가 아니고 네 전화잖아요. 전화 네네. 면접이. 전화 면접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관여층보다 좀 덜 적극적이라도 전화 면접원이 통화를 하니까 응답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잡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네. 있었을 것 같아요. ARS 조사보다 왜 갤럽이나 MBS처럼 전화 면접원으로 하는 조사가 예. 조금 덜 나오잖아요. 네네, 항상. 그렇죠. 네네. 네, 덜 나오는 이유가 고관여층 말고 이게 ARS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도층, 무당층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얘기되는 게 이게 주말이 안 껴 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 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월화 평이 됐거든요. 네. 주말이 끼었다 그러면 네.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고관여층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응답을 했었을 건데 네. 평일에 하다 보니까 고관여층이 아닌 저관여층이 응답하다 보니까 나 후보가 조금 불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뭐 압도적이었다면 당연히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캠프 구성 보면은요. 네. 나경원 후보가 현역 의원들 몇 명 있었어요. 김민정 의원도 좀 있었었고 네. 나머지 좀 몇 명 의원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는 아예 현역 의원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없었죠. 현역 의원도 없었고 또 이제 그 1차 경선 발표 나기 하루 전날 뭐 캠프에서 누가 나간다. 캠프에서 그런 뭐 기사도 떴었어요. 사퇴한다 이라고 네. 해서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집은 저렇게 지금 안 되나 벌써부터 보다.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외로 이제 4강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저런 얘기 나왔었죠. 저런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무제대복 안에서 네. 그 알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뭐 몇 명이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맞수 토론이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 지금 채널A에서 네. 그 생중계를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러면서 유튜브로도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에 채널A가 지금 거의 5만 명 그리고 국힘 그 유튜브 국힘 예, 국힘 유튜브가 한 2만 명 가까이 네. 예, 양쪽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네요. 한 15,000 네. 정도 보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확실히 이제 압축이 되고 나니까 네.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 재미있는 게 여기서 보면 그 이제 마수 토론할 때 아무도 안철수 후보는 지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붙으려면은 좀 화제가 되는 인물하고 좀 붙고 싶겠죠. 네. 이제 그런 사인 거고 지금 일단 이제 김문수 이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적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홍한이 2번 연속 붙네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한동훈인 거예요. 네. 한동훈이 24일 날 1차 한번 붙죠. 그리고 25일 날 3차에도 하고 또 4차에도 한 거죠. 예. 맞수를 지정한 사람들끼리만 그렇죠. 하니까. 지정을 하니까 그렇구나. 예. 본인이 지정한 사람하고만 한 번씩 예, 하는 거. 예.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정했으니까 네. 1차를 했고 그렇죠. 안철수는 김문수 후보를 지정했기 때문에 2차를 하는 거고 네. 한동훈은 홍준표는 한동훈. 한동훈 서로 그렇게 해서 4번.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끼리 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지정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3번 하고요. 네. 김문수, 홍준표 2번 하고 안철수는 1번 하는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한동훈이 오히려 유리한가? 그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네. 3번을 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네. 해야 되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잘 싸웠다 그러면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글쎄 뭐 지난번처럼 근데 이게 그 2차 경선은 당심이 50%잖아요. 당원 투표가. 예. 근데 당원 투표에서 확실히 지금 영남에서 한동훈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결국은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영남의 5, 6, 70대가 좌우하게 되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네. 이제 참여하죠. 보니까 당원의 40%가 넘게 영남에 모여 있더라고요. 한 40%, 38%인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훈 후보 표가 거의 안 나올 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에 쏠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조직표가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이 캠프에 많이 참여해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김문수하고 홍준표인데 한동훈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원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근데 김문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어제 자기들이 51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명단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명단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게 뻥이다. 그래서 약간 후라이를 했구나. 아니 진짜면 명단 딱 까야지. 그렇죠. 내가 까면 누구 그래. 근데 예. 보니까 명단 깐 사람은 이철규, 뭐 유상범, 뭐 네, 몇 명 안 돼. 그렇게 실제로는. 했고 또 명단 발표했다가 취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기 아니라고? 당직을 맡고 있다 그래가지고 명단 발표했다가 3시간 만에 취소한 사람도 서너 명이 나와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고 김문수 캠프는 뭐 이미 알렸지만 이철우 의원이 이제 김문수 지지선을 했고요. 이철우 후보. 이철우 후보가 김민수 후보 지지선을 했고 이철규가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 그죠.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도 이제 김문수 캠프에 지금 들어가 지지했고 또 이용 전 의원도 지지선했고 박수영 의원이 박수영 의원이 글로 들어간 게 가장 박수영 크죠. 의원이 한참 한덕수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김민수 들어간 게
뭐지 저건? 근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들어갔지만 남들 다 아는 왜 갔을까 그걸 다 아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네. 예. 아 유정복도 김문수 지지했구나. 아 유정보도 했네요. 아. 근데 양향자 이제 후보는 이제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양자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크게 없긴 하죠. 허은하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윤상현, 조승환, 또 뭐 누군가요? 엄태영 의원, 박수영 의원, 김성교 의원, 인효아 의원, 인효아 장동혁 의원이 들어간 게 일찌감치 크죠. 들어가 있었죠. 윤상현 의원이 김 후보 지지. 저렇게 새로 보면 뭐 김문수 후보 쪽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50대 50이 당원 이제 네.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쪽은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네. 조직표가 돌아가는데 음. 한동훈 캠프는 비례의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지역이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다시 돌아가기 별로 없습니다. 비례는 사실 조직이 없죠. 없죠. 아예 없는 보좌관 거죠. 9명. 보좌관이 그 조직 9명이 그 조직이야. 그 조직이 다야. 너무 그게 다야. 너무 소박한 조직이. 보좌관들 야 몇 명 먹고 와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지역구 의원은 최소 지역에 2-3천 명의 그 그렇죠. 당원과 조직이 있기 책임 때문에 당원도 이제 있고 책임 하니까. 당원과 조직이 있기 네. 때문에 그 표가 우르르 다 찍는데. 그렇죠. 2차 네. 경선에서 그래서 조직 싸움이 좀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김문수하고 홍준표에게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세게 할 때는 그 당원들한테 전부 ARS로 전화를 또 때려가지고 네. 매일매일 체크까지 하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지역구 위원장한테 네네네. 너네 당원들 이렇게 예, 나오는데 예, 예. 이거 좀 체크 좀 해봐. 딱 이렇게 아, 동그라미 세모 X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X인 사람들은 뭐야 겉으로는 너 누구 지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김문수 지지하고 있는데 넌 왜 홍준표 찍어 이렇게 그렇죠. 예, 맞아요.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당원 한 표 한 표까지 다 챙기는데. 맞습니다. 명단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네. 동그라미 이제 세모 X 하는데 X 2개 있으면은 그 다시 네. 안 볼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일단 세모까지는 이제 확 시끄러운 거고 네. X 있어도 이제 X에서 한 10% 건지지 하면서 또 전화 또 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 싸움에서 아마 승부가 갈릴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본인이 승리한다고 보고 한덕수 후보와의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2차 단일화 네. 그게 사실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한덕수의 주변에 있는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테나 잘 걸리지 않고요. 한덕수 팀이 따로 이제 꾸려져서 오피스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한덕수를 돕는 사람들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있는 이 정도 파악이 근데 되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 때려 보니까 심정적으로 한덕수 돕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박수현이 그때 받았다는 50명의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0 몇 명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50 몇 명이라는데 네. 그게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 안 끝났고 진행 중 2차 경선 이제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선 그 흥행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조용히 있는 건데 예. 조용히 있고 이 경선 예. 끝날 때까지는 한덕수 총리는 절대 뭐 출마 선언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경선 5월 3일이냐 4월 29일이냐인데 네. 5월 3일에 끝난다고 보고 지금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51%를 넘길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4명 중에서 어떻게 51%를 넘기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등이 뭐 최종 경선을 결선을 해야 되는 올라가시고. 거고 네. 그럼 5월 3일에 결정 나면 5월 3일에 와 하고 그게 5월 3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네네 그럴 겁니다. 그럼 5월 4일까지는 컨벤션 효과 하라고 좀 놔두고 5월 5일이나 5월 5일 6일까지가 휴일이다. 그런데 네. 그렇게 돼버리면 네. 너무 늦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제가 보기에는 11일이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다음 주 정도 화수 정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협상이 오늘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죠. 같은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게 좀 성공적으로 잘 됐다. 네.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팀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네. 총리한테 권한대 정식 보고를 하고 권한 대행이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그런 자리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 상황 하나. 오늘 사실 그 시정연설 했잖아요. 네네네.
추경 추경안 네네. 가지고 시정연설 했지만 네네. 사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일부러 안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한 게 40몇 년 만에 처음. 최규하 권한대행. 맞아. 40몇 년 만에. 46년 만에. 네, 보건 처음이라고. 황교안 때는 안 했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이걸 했다. 그리고 어제 한미 연합사를 갔어요. 아,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 행보가 네. 여러분 기억하실 대선 겁니다. 후보 행보야. 광주에 갔었어요. 기억나요? 광주 가가지고- 광주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한 다음에 또 어. 거기 무슨 천원 식당에다가 자필 편지를 써. 맞아요. 예. 그거 했었고 그다음 행보가 울산을 가. 울산 가요. 네. 울산이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화의 성지 시발점이 울산입니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호남 본인의 고향이 호남 아닙니까? 네. 호남에 가서 균형 있는 일부러 본인 고향인 전주는 안 가. 그치. 광주를 가. 그렇죠. 그리고 광주 가서 부산을 안 가고 부산 대구를 아니고 울산을 울산을 가. 예. 이게 굉장히 그 고도로 이 정리된 행보 네.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평택을 가. 네. 경기도에서 그리고 한미연합사 갔죠. 한미연합사를 가. 그래서 이게 광주, 호남 갔다가 산업의 성지인, 발상지인 울산에 갔다가 그다음 평택 갔다. 한미연합사에 가서 뭘 했었죠? 군번을 쫙 자기 찍었죠. 군번을 예비역 육군번. 그렇죠. 그게 뭐냐? 일단 그럼 이제 군대 얘기 끝난 거야. 그렇죠. 이재명 군대 갔다어요 안 네. 갔습니까? 이제 면제잖아요. 이재명.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비되는 이제 사실은 대선 지난번 주자다. 대선에 네. 사실 그 대선 후보 때 항상 병역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도 둘 다 면제이기 때문에 별로 저런 얘기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저런 얘기 안 해. 아예 너는 무슨 이유로 면제야? 너는 무슨 이유로 면제? 이런 거안 따져. 그렇죠.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예비역 육군 병장 딱 이래 버리니까 예, 병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예. 아. 그 상당히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아까 말한 이제 2+2 협상 결과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이죠. 장남이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정치인도 안 만난다고. 지금 그 주니어가 온다고 하면서 네. 근데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온 거기 때문에 네. 재계 인사들만 만난다. 예.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재계 인사들만 만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미국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조선도 조선이지만 LNG. 알래스카 가스관이잖아요. 네. 거기에 한국하고 일본이 투자해라.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 가스관 수요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네네. 한국, 일본, 대만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가스를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같은 가까운데 가스가 널려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르잖아요.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후보가 지금 아닙니다. 아니죠. 본인 출마하지도 않았어요. 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맞지. 하지만 권한대행이 본인이 출마하겠다 선언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정부의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국정 운영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자격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을 만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아니 얘기죠. 왜냐면 트럼프도 통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정상이라고 인정받은 상황인 네. 거고 그것도 30분이나 통화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 최상목은 통화를 못 했잖아요. 그걸 못했죠. 근데 대대- 한덕수 대행이나 대대행이나 어차피 대행은 마찬가지. 근데 한덕수는 통화를 하고 최상목하고는 통화를 안 하고 네. 이게 그리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네. 이번에 트럼프 내각 꾸릴 때 굉장히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보- 주니어가 사실상 그 저 소통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에 트럼프 주니어를 나간다. 대통령으로 네. 내세울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뭐 얘기까지 시나리오도 다 있죠. 도는데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내각에 깊이 관여하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로열티도 확인을 하고 역량도 확인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만약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느낌 봐.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느낌 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 만일에 트럼프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주니어가 있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난다라고 하면 네. 트럼프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만나는 거지 그냥 만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아버지의 메시지를 아버지 메시지가 뭔가 있는 거지. 뭐 알래스카를 도와달라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건 지금 먼 얘기고 네. 알래스카하고 뭐고 이거는 먼 얘기고 한덕수를 굳이 만난다는 건 뭔가 그 전화에서도 왜 네. 아니 한덕수 대망론이 결정적인 게 그 트럼프 정상- 통화에서 네.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 거냐 나갈 거냐? 결정된 바 없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예, 붕 뜬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가 굿럭 하셨어요. 뭐 이런 거. 굿럭 이러면서 헤이맨 이런다든가. 헤이맨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이런 거가 뭐 딱 나온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요.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랑 손을 잡고 미국이랑 같이 맞서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피곤한 거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손잡고 미래로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우크라이나도 지금 적당히 덮었고 네. 중동도 덮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뭐 2025, 26, 27, 요 3년이 제일 위험하다는 건데 네네. 요 3년 동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데 한국이 미국을 안 도와. 아, 그러면 진짜 안 돕고 막 이상한 짓을 해. 뭐 반대하진 않겠지만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이상하게 뭐 또 뭐 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대만 그렇죠. 방어하는. 그렇죠. 예? 그때 대만 이제 방어를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하고 다 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난번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결국은 패배한 정권도 이제 교체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또 열릴 수 있는 거죠. 대만을 도와주다가 한국이 확실하게 도와줬으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결론도 안 나면서 전쟁이 길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도 정권을 또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그리고 시나리오가 만일에 걱정되죠. 대만을 중국한테 뺏겨버리면 예, 예. 정권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트럼프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그 대만의 TSMC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거의 공급망을 작살나는 TSMC가 거죠. 다 하고 네. 있는데 미국 이제 애플, 뭐 엔비디아 다 작살나는 거죠. 예. 엔비디아는 직접 생산하는 칩은 없어요. 네. 생산은 다 TSMC예요. 그렇죠. 설계만 하고 전부 다 설계해서 그냥 주면 네. 그러니까 설계대로. 그 애플도 폭스콘이 네. 90% 이상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은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나이키도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애플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는데 그 생산 공장이 다 작살나면 애플 작살나 엔비디아 작살나면 뭐 남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네. 진짜로 미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한덕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주니어한테 메시지 없이 보내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직 대선이 지금 40일이라고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네네. 그 한덕수 일단 국힘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국힘 경선 뭐 누가 되든 하여간 된다고 쳤을 때 네네. 한덕수와의 2차 사실상 단일화 이게 또 빅 이벤트인데다가 뭐 지금 한덕수 지지율 지금 뭐 조원 CNI에서는 28%로 낮죠. 오히려 28% 김문수 낮죠. 후보보다 예. 한 8% 높은 걸로 네네.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MBS나 갤럽은 아예 조사를 안 하니까 뭐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본격화 시작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인물이 크게 3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주요 인물들 일단 한덕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낙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도 지금 이재명한테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호남표를 본인이 다 접수를 해가지고 당을 사실상 본인이 이제 민주당의 적통인데 지금 엉뚱한 님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 그 오히려 낙타가 왜 뭐 이렇게 텐트 안에 네, 어깨만 주인 쫓아낸 거랑 좀 똑같은 그렇죠. 상황인 맞아요. 거죠. 완전히. 그런 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개털돼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아마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이준석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카드인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쪽 후보와 이제 다 결집 단일화 다 됐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제 붙었는데 이게 아슬아슬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까? 과거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어떤 정권을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이준석이 1, 2%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승부는 1, 2% 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승부가 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손잡는 방향 그런 방향도 아마 충분히 열려 있어야 될 거다. 저는 지금 그런 겁니다. 국힘 경선이 확실히 좀 흥행을 하고 있긴 한 게 국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달궈지면서 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조사를 보니까 당 지지도가 네,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더라고요. 예, 전에는 맞아요. 한 2주간은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예, 한 10%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금 3%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그렇죠. 좁혀졌거든요. 확실히 경선을 하니까 관심이 모이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어떤 법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재명이 이제 하는 민주당의 경선은 지금 경선이 산무입니다. 아니죠, 경선이. 산무. 네. 그러니까 긴장도 없고 네. 검증도 없고 흥행도 없는 무풍지대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연히. 아니 하다못해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증도 없어. 검증도 겁나서 못하나 봐. 착한 2등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순진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김경수, 김동연을 사실 이재명이 살짝 겁을 냈었다는 건데 바로 네. 다음 경기도지사니까 네. 뭔가 문제 있었던 거를 좀 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혹시 터뜨릴까봐 겁을 냈었는데
김동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그렇게 착한 그 잠깐 2등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년 지방선거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그렇죠. 착각입니다. 김동연이 괜히 어설프게 여기서 세게 들이받았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네. 왜냐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거나 반대 의견 내면요. 반드시 보복하고 숙청을 다 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숙청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90%의 일극체제거든요. 괜히 나온 게 이재명은 아니죠. 네. 100%의 일극체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권을 아마 자기는 누군가 지명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박찬대가 될지 정청래 될지 김민석 될지 아니면 최민희가 될지 알 수 없는데 전부 다 이재명보다 더 아주 강성이고 극렬한 당권 장악을 할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공천받기 힘들죠. 오히려 여기서 만만치 않게 자기가 두 자릿수 지지율 나왔다라고 하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 자리 3, 4% 지지율 받고 끝난다? 그러면 아예 그것도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측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소는 되게 많아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관련 사람들. 그 사람 지금 김동연을 줄 리가 없어요, 네, 의원들 자체 많다 보니까 이 거기 의원들은 다 보내야 돼. 50명이 넘는데 50명이 넘고 선수가 뭐 그렇죠. 경기도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정성호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정성호 좀 해줘야지. 육선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해줘야죠. 정성호 해줘야지. 김동연 내년에 지사 어차피 공천 못 받아. 그러니까 챙겨야 될 친명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착하게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자기 자생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살아남는 거지. 착한 이도로는 어림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지금 대법원 네.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 합의체가 좀 아니 빠르게 그저께까지만 해도 대법원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냥 답변서 내면 그냥 답변서 받고 그냥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대선 이후에 뭐 상고 기각해서 끝내지 않겠냐 이렇게 다들 상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답변서 월요일 날 들어오자마자 화요일 날 배당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배당을 하자마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이재명 쪽에서 이 배당 받은 걸 기피했다는 대법원 재판부를 기피했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 기피 기사가 깔리기도 전에 대법원이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에 심리 열었어. 2시에 심리를 열었어. 그리고 오늘 또 했어. 그렇죠. 하루에 그 세 가지 다 일어났던 거고 하루 쉬고 다음 날 오늘 또 두 번째 심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저 문영배가 재판소장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으로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쵸, 기일을 하고 지휘하고. 그죠. 근데 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본인이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633 원칙을 지켜라.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아마 본인이 지금 그 재판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대법원이니까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재판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럴만한 게 왜냐하면 1심 재판하는 데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넘게 재판 끌다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2심도 3개월에 못 끝냈어요. 그렇죠. 2심도 결국은 5개월인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4개월 넘어갔죠. 4개월 넘어서 한 5개월 거의 5개월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이건 대법원이나 이제 법치주의가 완전히 이래 된 거죠. 이재명 법이 따로 있고 윤석열 법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 법이 따로 있는 이런 법치주의가 어디 있겠느냐 본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은 따로 없다. 따로 국밥이 아니다라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 이재명 속도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쪽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상고 기각할 거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는데 저도 희망이죠. 근데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지금 그나마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원 계속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좀 그나마 감이 있는데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란 말 하잖아요. 네. Very strange라 해가지고 Very strange. 그 썼더라고요. 제가 페북에.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이미 이게 지금 그 상고 이유서 넘어오고 나서 2주가 지나서 지금 열리고 심지어 열리지 않습니까? 2주면 충분히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쓰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니, 이게 뭐 복잡한 사건이 그렇죠. 아니에요. 복잡 아니 네. 판례도 엄청나게 많아.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 연구관들이 보통 이제 세 가지 그 경우를 다 써놓는다는 네네, 건데 네네. 이거 상고 기각인 건 1시간이면 써요. 네네. 아니 평생 판사 판결문 쓰던 사람 30년 동안 뭐 하는 건데. 판결문 이거 1시간이면 네. 쓰고 네. 파기환송으로 써도 금방 써요. 파기환송으로 해도 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걸로 해서 딱 그 지적하는 걸로 해서 환송하면 그냥 써. 네. 파기자판으로 해도 제가 볼 때 2시간이면 써요. 세 가지 파기자판, 파기환송, 상고기각 요 세 가지 판결문을 이미 써놨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법관들은 그냥 하나를 이 세 개 판결문 중에 하나를 그냥 잡으면 돼. 네네. 투표하면 돼요. 그냥. 예. 어차피 뭐 쟁점에 대해서 뭐 예. 논란할 예. 것도 없어. 예. 그냥 하나씩 고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전원 합의체 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번에는 저 노태학이 회피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11명이죠. 11명. 11명이죠. 그리고 저 대법원장까지 해가지고 12명이 전원 합의체를 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다음에 그런데 그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난상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 욕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욕 빼고 다 하면서 각자 의견을 치열하게 내밀고 그래서 어떤 쟁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수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다수결 넘어가면 이제 막내 대법관부터 자기 의견을 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판단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 막내부터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차차 올라가면 대부분 딱 방향 다 잡힌대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밑에서부터 마용주 대법관 마용주가 이제 막내죠. 예. 그 하죠. 오석준까지 9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경미, 이흥구 두 명 정도. 두 명만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원래 여기서 다수결이 결정이 나버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수 쪽으로 하지 네. 그걸 순서를 네. 뒤집거나 그렇게는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동수가 되면 그때 참여하는데 네, 동수가 됐을 때만 결정을 네, 하는데 그렇죠. 결정을 하는데 네. 동수가 되지 않고 지금 밑에서부터 9명이 뭔가 결정을 네. 내리버리면 예. 위에 남은 둘이 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반대 의견을 할까? 그 헌재도 네. 결국 8대0으로 갔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뭐 우리 바램이야 뭐 네. 파기자판에서 날려버리는 게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예.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이라서 회피했죠. 본인이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흥구, 오경미만 남는데 오석준 대법관부터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자 이게 어떨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게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그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파기 환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파기 환송했다는 것은 유죄라는 이제 의미인 건데 그러면 밑에 다시 또 이제 항소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이걸 판단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파기환송이 유죄로 이제 귀속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 나오더라도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넉 달 뒤에 다시 당선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 되면은 국가적으로 너무 큰 손실인 거예요. 또 대선을 또 치러야 되고 또 비용을 들이고 이런 대혼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어차피 유죄 취지로 돌려서 떠넘기는 것보다는 여기서 유죄를 확정을 지어버리면 혼란을 막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바이든 후보로 확정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선으로 바꿨죠. 바꿔서 나중에 결국 대선 본선을 치렀었는데 우리가도 가능하죠. 우리가 그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유죄 때문에 유죄에 대한 파기자판 결정이 나서 지금 4월 27일에는 민주당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예. 본선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건 5월 10일, 11일 10일 이틀이거든요. 이틀이죠. 예, 이틀이죠. 그러니까 그 근데 사이에 만일에 10일, 11일이 지나서 12일 날 선거운동이 개시돼 버리면 네. 후보가 만일 그때 탈락을 하면 근데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을 새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네.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 자판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거고 파기 자판하면 그나마 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예민하게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난리치고. 난리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저희가 상황을 그냥 말씀드리고 예. 이럴 수도 있다. 네네. 근데 파기 자판을 뭐 대법원은 거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파기 자판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몇 개 특히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파기 자판을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네. 김영선 의원 있었고 네. 뭐 정청래 의원도 옛날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파기 자판된 적이. 파기 자판을 정청래 그게 천정배 천정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2005년인가 6년에 김영선 의원 걸 파기 네. 자판했었고 예, 예. 그때 1심, 2심 무죄가 났던 걸 파기 자판해가지고 유죄로 해서 맞아요. 네. 김영선 의원을 날려버렸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서는 자판도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자판도 한다. 천정배도 자판을 했.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천정배 파기 자판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네, 공직선거법으로.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환송시켜서 돌아온다? 이거 저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네네. 되는 거죠. 네네. 633 하는 이유가 빨리 결론 내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그 권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파기 자판해서 공직선거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34 원칙은 유권자들이 어떤 잃어버린 주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634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기각이냐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자판이냐 이런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러면 자, 그리고 근데 이런 시나리오 사실 근데 5월 2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게 5월 3일, 4일, 5일, 6일이 휴일이에요. 그렇네. 3, 4, 5, 6이 토, 네. 일, 월, 화일 되네. 그때는 재판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5월 4일이 그 월- 사퇴 시한이에요. 그렇죠. 예, 예. 맞아. 그러니까 만일에 공직자. 이재명이 날아간다고 보면 예. 그 다음 후보는 뭐 김경수, 뭐 김동연 뭐 이렇게 되는 김동연은 김동연은 만일에 지금 경기도지현지지가 출마하려면 4일 5월 날 4일까지 사퇴해야 사퇴를 해야 돼요. 되네요. 예. 사퇴 안 하고 네. 지나가 버리면 출마할래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가능한 게 목요일 날 만약에 보통 결과를 낸다 그러면 5월 1일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안 쉬잖아요. 공무원 안 쉬죠. 네. 5월 1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2일 날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대개 목요일 날 이제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보통 대법원 목요일 날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래서 쫄긴 쫀 게 이 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재희 변호사라고 네. 거기도 또 저희 연수원 동기예요. 네네네. 고법부장 작년까지 했었던 예, 예. 변호사인데 예. 이재희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할 때 배석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나왔어요. 네네네. 작년에 나온 변호사인데 이재희 변호사를 지금 이 상고심에 추가 선임을 했거든요. 그 눈치를 보는구나. 네, 쫄긴 쫄은 거예요. 쫄았네. 네, 쫄긴 쫄았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 날아간다고요? 아직도 우리가- 조희대를 믿으시나 봅니다. 뭐 이런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법원은 믿지 마세요. 누가 믿어 믿기는 왜 믿어? 내가 뭘 우리가 한다고 믿어? 우리가 희망을 주려고 억지로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정말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뭐 이재명이 대법관들 한 사람당 100억씩 주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권순일 50억 주기로 한 것처럼 100억 주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글쎄 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대통령 해야지. 야 만배야 현금 찾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가서 저기 트럭에다 싣고 100억을 트럭에 실으려면 1.5톤 트럭 꽉 채워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거 실어가지고 가서 네, 네. 주고 와. 네. 참. 아니다 드럼통에 실으면 되나? 저기에다가 드럼통에 100억 들어가나? 네. 그리고 참 이제 어제 나온 책 하나 좀 소개 네. 좀 시켜드릴게요. 어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책입니다. 네. 책 제목이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뭐죠? 큰 이벤트, 내가 큰 결단을 내린다. 출마한다면 뭐 보통 책이 나오잖아요. 쟁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책 제목 보니까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쓴 책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순수문학하는 작가인데 두 딸의 엄마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한 권의 분량의 책이 나올 정도면요.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한 거죠. 당사자하고 교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할 수 거예요. 없어요, 저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챕터를 보니까 제7공화국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상당히 그리고 책 이제까지 담았다. 디자인이
꽤 저게 퍼즐. 저희도 이제 책 많이 내봐서 알지만 네네. 저 정도 표지 저렇게 만들려면 저거 사진 합성해서 붙인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사진 출처 AFP와 총리실인데 디자인부터 이게 만만치 않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위기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네. 위기인데 지금 한덕수 코난댁에서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굵직굵직하면 보면요. 이 DJ 때 IMF 있었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경제 수석을 했었어요. 경제 수석을 했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IMF 그 상황을 잘 넘긴 그런 이제 최고의 경제 참모로 활동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왔었을 때 그때는 뭐였었냐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 위기를 넘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탄핵 있다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어쨌든 주식이 출렁였지만 외부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정화시켜 가지고 외화 그 달러 환율도 그렇고 환율도 방어 잘하시고 주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이 탄핵 와중에서 안정을 잘 안정적이 잘 운영됐던 그렇죠. 거는 한덕수, 최상목 요 팀의 그렇죠. 역할이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나라 부의 기틀을 만들었을 때가 1970년대 아닙니까? 네. 그때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경제 관료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IMF 금융위기 그다음에 또 탄핵 최근에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있던 역사적 사건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서 역할을 엄청 잘해왔던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저 책에 담겨 있을 걸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7구역이 왜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한덕수 코난 대행이 만약에 거의 무슨 사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졸업 앨범에 20년치에 매번 나오는 뭐 그런 거 예, 예. 여고괴담 네. 그런 거 여고괴담처럼 앨범에 앨범에 항상 있는 그런 것처럼 그 학생처럼 졸업 안 하고 대통령마다 다 있어. 졸업 안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계속 네. 늙지 않고 역사에 계속 나와,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네. YS 때죠. 별그대야 별그대. 별의 그대죠. 네. 김대중, DJ 때 네. 있었고요.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국무조정실장이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하시고 MB 때는 국무했죠. 주미대사. 주미대사 했었죠. 네, 주미대사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3년 네. 3년 정도 됐죠.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협회장을 지켰고. 예, 다시 정리.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처음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예요. 총리가 아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총리를 한 기간이 예? 원래 제일 길었던 게 JP였는데 그렇죠. JP 기간을 넘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서리 기간 포함해서 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예. 하버드 경제학 석사 박사를 하던 시절에 반기문 총장도 있었고 그때 하버드에 박진 의원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박진 의원한테 들었거든요.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하버드 있을 때 반기문, 한덕수 다 같이 있었다. 그렇죠. 한국인들끼리 서로 이제 수업 같이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서로 아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한덕수, 박진 의원은 이제 케네디 스쿨이었고 그 한덕수 총리는 GSAS라고 그레주에이트 스쿨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그 문리대 그 네. 대학원이거든요. 거기가 네. 이제 대학원 중에서는 제일 강 의원님은 하버드에서 뭐 하셨죠? 전 로스쿨을. 로스쿨. 네, 전 테이디 로스쿨. 스쿨 아니시고 네, 로스쿨. 로스쿨. 네네네. 하버드 동문이시네요. 아니, 심지어는 제가 한덕수 네. 총리를 네. 그때 부총리 시절에 예. 제가 그때 그 하버드 총동창회 총무를 했었거든요. 회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회장이셨어요. 회장을 2년간 같이 네네네. 제가 총무하면서 모시고 그 다음에 또 2년하고 이제 그만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진 의원을 또 모시고 총리를 그러니까 총동창회장을 제가 6년간 총무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뭐 부부 동반 넷이서 뭐 밥도 네. 많이 먹고 해가지고 잘 알죠 한덕수 총리는. 어디 한덕수 총리 어디 캠프에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근데 연락이 없네요. 너무 내가 이 정도 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연락이 총리님이 없어.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이게 저희 야. 방송을 좀 이렇게 구독을 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총리실에 네. 앉아서 네. 뭐 하실 것도 없고 이런 거나 좀 슬슬 눌러가면서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연락 오면 가실 거냐고 그러는 가는 게 뭡니까? 연락만 오면 바로 그냥 연락이 오는 순간 그냥 이미 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은 연락 오는 순간 바로 문 열고 도착. 오자마자 도착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문 벌컥. 전화 오는 순간 바로 문 앞입니다. 진짜. 뭐 딴 얘기 뭐 더 할 거 뭐 있어. 네. 뭐 저거 저쩌고 다 필요. 문재인 기소하고 이런 거 이제 옛날 사람 얘기 할 것도 없고. 이거 하여간 이재명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김문수가 되냐 홍준표가 되냐. 한동훈은 안 되는 거고 당신 네. 때문에 절대 안 네. 되는 거고. 김문수가 되냐 홍준표가 되냐. 네. 요 차이인데 지금
김문수가 될 걸로 보시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홍준표 후보가 만만치 않게 추적해온 건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SNL에서 조금 점수를 따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SNL 나와서 뭐 네네.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거 하는데 네네네네. 확실히 그런 거 잘하긴 잘해. 네, 그렇죠. SNL에서 좀 점수를 따긴 했는데 약간 메시지 혼선, 뭐 유승민을 총리시킨다. 뭐 이번엔 또 뭐 이낙연 총리시킨단 말도 했어요. 그런 것도 총리시킨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 대통령 되면 이낙연 총리시키겠다. 뭐 이런 말 유승민 총리시킨다는 말은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도 마이너스였고 이준석하고 빅텐트한다. 이것도 마이너스였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빨랐어. 너무 빨라 이거는. 네, 너무 빨랐어. 그렇죠. 예. 지금 당심 투표를 앞두고 당원들이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아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랑 친한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얘기를 우리 해야지. 당원들이 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그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네. 받아줄 수 있는 그 숙성된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빨리 치고 나간 것은 좀 미스였다. 좀 네. 그래 봐요. 네네.